네. 최영일 선수. 이건 뭐요? 이건 뭐야? 이거 팟캐스트로 나가잖아요. 팟캐스트 편집점이야. 편집점. 뭐 싫어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계속 가고 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9일 날 있죠. 근데 밋밋할 수 있는 전당대회가 박주민 선수가 이제 출마함으로써 그렇죠. 조금 다양화되긴 했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첫 토론회도 하고 그랬던데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뽑히는 당대표가 사실은 다음 대선과 뭐 가깝게는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같이 아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의외로 흥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흥행이 안 되고 있다?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여기서 더 흥행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그 파워, 어떤 힘은 상당히 강도 높게 가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국회에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빠르게 법안 처리가 되잖아요. 네. 때로는 뭐 이제 지금 통합당은 이게 의회 독재다, 절차 무시다, 계속 이제 항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지금 과거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서 지금은 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다 그 성과에 대한 또는 이제 이 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쨌든 쭉쭉쭉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이 어떤 존재감,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입법부를 중심으로 커져 있는 그걸 보면 지금 당권 레이스가 흥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왜 걱정하죠? 제 생각에는 그냥 이 3파전의 특성을 분류하면 자, 이낙연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당권 잡고 대권. 이거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코스죠. 이게 종형이라고 봐요. 종대. 그래서 내년 3월까지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권 주자로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3월에 내려오고 4.7 재보선을 치러야 돼. 뭐 바꾼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룰을 바꾼다.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 자, 이제 뭐 그렇게 막 룰 뜯어 고칠 거야? 상황에 따라서? 왜 나한테 그래? 그렇지. 여기가 뭐 지금 이해찬 대표도 아닌데. 민주당 당원 맞아. 나한테 항의해. 자,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는 그게 있고. 자, 두 번째로 이제 김부겸 당대표가 만약 등장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권 대권 분리. 저는 대권 안 나가고 이 대선까지 당 대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박주민 의원은 지금 40대 기술원, 혁신, 이쪽 변화. 민주당 젊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박주민 의원이 가장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색깔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흥행이 얼마나 더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표로 봐야 된다. 싶어? 나는 지금 나의 이제 이 예언이에요. 예언이야. 오케이. 지금 현재 시점 바뀔 수 있지만 한 달 남은 현재 시점은 1위는 이게 당심, 권리당원, 대의원, 혹시 이제 국민 여론조사 이걸 복합한다고 하면 1위는 이낙연 후보가 달리고 있다. 2위를 이 박주민 후보가 추격해서 김부겸, 박주민이 이 1강 2중 형성이 된 구도다. 네.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 신문사에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근데 그 신문을 안 봤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돼야 되냐고 물어본 거야. 아니, 자기만의 생각을 우리 최평론가 지금 아니 이게 내 생각이야. 근데 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갑자기 뭐 김성수가 당대표가 될 거예요. 뭐 이런 경우는 없잖아. 야, 참. 이런 적은 없잖아. 아니 제가 민주당에서 지금 이해찬 대표가 현장에 직접 간다는 이유가 흥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언론이 안 봐주는 건데. 언론이 안 받아주고 있죠. 언론이 봐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컨벤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이 막 집중돼 가지고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다 하면 쏠리는 그 관심이 당대표가 새로 집권 비슷하게 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이 민주당 자체가 받는 스포트라이트들이 또 개혁의 동력이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우리는 새날인데 굉장히 레가시 미디어적인 사고를 하는구나. 그 언론이 주목해주는 컨벤션 효과가 현재 민주당에 중요하다. 4.7 재보선과 대선을 위해서 컨벤션 효과가 한 달도 못 가는데 한 달도 못 가더라도 한 달이라도 누려야죠. 한 달이라도 누리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한 달 동안에 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웬만한 그런 어떤 일종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도 가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초반에 당대표가 들어서면서 뭐 당대표에서 뭐 인선하고 최고위원 누구 뽑고 이러면서 삐거덕거릴 수가 있거든요. 인사는 항상 잡음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부분을 갖다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그 격렬하면 격렬할수록 뭐 단지 노출된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당원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이상과 비전을 갖다 확인해 보면서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언론이 주목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나는 훨씬 좀 실질적인 의미에서 누가 당권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비전과 방향과 노선을 어떻게 실제로 운전해 나갈 것이냐. 지금 이제 운전기사를 뽑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 이가 되거나 김이 되거나 박이 되거나 서로 다른 노선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 아니에요. 예. 당은 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거지. 지금 특이한 게 아까 민주노총 얘기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이 저 분위기 잡는 효과에 대해서 쇼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새날은 그러면 안 된다. 잠깐만 우리 저 기성 언론에서 나오신 분께서 네. 새날 분위기 적응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선명하게 투쟁했던 방송이 네. 여당이 되면서 여당 스탠스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동안은 저항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방송의 음모론 배격하는 거예요. 저쪽 음모론을 욕하려면 우리가 음모론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라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아젠다와 아젠다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개혁 의제로 갈 것이냐, 그래. 안정으로 갈 것이냐, 개혁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누구냐고. 잠깐만. 그래서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형은? 나는 없어. 그게 문제야, 형은. 나는 없어. 맨날 없어. 얘기를 하면. 이러고 저 세 군데서 다 지금 잠깐만. 한 번씩 이렇게 전화 받았지. 2번 이상씩 받아. 우리 그럼 성수형은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죠. 말해봐. 저는 늘 이렇게 말해가지고 전화가 안 와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만 집권하고 다음에 넘겨주자라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영구 집권을 생각하는지 이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니셜로 얘기해. 이니셜 필요 없어. 나는 정말 미래를 본다면 박주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어. 더 설명해줘? 그렇지. 해봐. 가장 개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젊은 사람들로 바꿔나갈 수 있는 당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기껏해봤자 4년밖에 안 했는데 뭐가 4년 동안 최고위원 됐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앞장서서 돌멩이 맞을 거 맞고 또 뚫고 나갈 거 뚫고 나오고 하면서 지금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행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좀 제발 좀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김남국 의원이 최고위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남들이 말하면 뭐 저 자식은 무슨 생각도 없어. 뭐 저 녀석은 무슨 뭐 정치를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개소리고요. 정치를 대건 알아서 그렇게 여태껏 그러고 계셨습니까? 3선 4선 하시면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봐봐. 이게 다선 의원들에게 하는 얘기인가? 새날 유튜브 여론조사가 각 캠프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실제로 끝낼게요. 오케이. 최고위원 후보인 누구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새날 유튜브 그 커뮤니티 여론조사가 각 캠프에 폭탄을 터뜨렸어요. 네. 제가 그 피드백은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마지막 한 당대표 경선 2차 투표가 참여자만 37,000명입니다. 네. 이 새날 유튜브 여론조사가 37,000명 중에 지금 이게 파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박주민이 62%예요. 여기에는 아마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엄청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민주당 전당대회에 지금 산소호흡 기대준 건 맞아요. 이게 어떤 그 흥행에 있어가지고 관심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낙연과 김부겸 두 사람 나갔을 때는 승부가 뻔하니까 관심이 당연히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를 박주민 후보가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간발의처럼 제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생겨지는 어떤 이 놀라운 이벤트성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박주민 후보가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송수영은 자기 색깔을 확실히 줬네. 그러니까 나는 생각은 저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아직 뭐 셋 중에 누구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송수영이 이렇게 오픈한 거에 대해서는 감동이야. 그리고 되게 용기 있어. 좋아. 그런데 뭐냐면 본질은 개혁이라고 지금 일가를 했잖아요. 감정을 섞어서 지금 토론했잖아. 이 아까 얘기한 컨벤션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컨벤션하고는. 그렇게 컨벤션이 되기 위해서라도 박주민이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기가 막힌 선택이었고 그리고
그런 역전들이 만들어지는 게 감동이고 스토리를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지지하면 진짜 되는구나. 당원들도 야 우리가 지지하면 되는구나. 권리당원들이 힘을 모으면 되는구나. 대의원들 그래 뭐 예전 같으면 당심 따로 그러면서 당심은 진짜 수많은 권리당원인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낙점되듯이 이렇게 뽑히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진짜 권리당원들이 한 사람을 미니까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것도 당을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누가 낙점을 해? 아니 누가 낙점을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3파전이 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하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누군가가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뭐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뭐 그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재정 의원이 떨어진 것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의원들 중에서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의원들은 아직까지 개혁으로 나가기 굉장히 뭐 힘들어 하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하고 다르구나. 대의원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의원들은 왜 그런 건데? 형 같죠? 나갔다는 건 뭐야? 약간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 국민들이 특히나 중도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혹시라도 너무 세게 나가서 뭐 이재정 같이 시끄러운 사람이 혹시라도 양양자를 누르고 최고위원회 올라가면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대의원들의 집단지성이야? 글쎄요 집단지성이라기보다 대의원들은 복수잖아요. 다수고. 네. 근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 내가 듣기에는요. 최고위원 나간 사람인데 이번에는 이재정 건은 이재정이 실수예요. 뭐냐면 그래요. 저도 왜냐하면 들었어요. 그렇게. 대중투표를 하면 1등 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 그렇다 보니까 중앙위원들한테는 전혀 로비를 안 한 거예요. 전혀 한 통 안 했다는 거야.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싫어서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친밀감 보여준 사람이 전화 왔을 때 뭔가 존재감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다친 한데 다친 한데 조금 더 열정을 보이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 있는 거죠. 원래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깝진 않아도 뭔가 전화 태도가 되게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이런 그중에 한 2명 뽑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전화 안 하는 사람은 열애가 되죠. 자 이제 그 이유를 나는 그래도 그 민주당의 대의원이라고 한다면 전화의 유무를 떠나서 민주당의 미래를 고민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결정이 실망스럽다는 거죠. 예. 대의원들의 결정이 실망스럽다. 예, 그 집단지성이라고 해도 그것은 전체 당원이나 전체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아까 나를 공격했어. 형같이 생각해서 그런 거다. 자, 근데 이 생각을 해봐. 자, 지금 권리당원은 박주민을 민다고 치자. 아까 이제 우리 그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새날에. 자, 두 번째 그럼 대의원은 또 좀 생각이 다르다고 치자. 거의 45%예요. 그 그룹이. 네. 이 비율이 이제 배분되지. 네. 민주당에서 당대표가 뽑혀. 네. 또 유사한 방식으로 대권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뽑혀. 내년 말, 내후년 초. 대권이에요. 1년여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국민들 지금 최재형 그 감사원장 얘기 들었죠. 네. 41% 지지받아서 이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이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추천하는 새끼가 누구야? 그 몰라. 확인해 봐야지. 나오겠지. 그 뭐 나올 거야. 수박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판사 등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지금은 나오고 자기 있으니까. 사람 또 꽂으려고 그 강짜 부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감사위원 차관급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금 2번 거부하고 있었지. 왜 그러는 거야? 모르지. 그 사람의 생각이 있겠지. 근데 그건 한 그 사람의 사람의 개인이니까. 생각은 국민의 생각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국민 다수의 생각과 다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거고. 대의원으로 많이 있다면 왜곡이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네. 최재형 같은 사람이 대의원에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얘기한 건데. 그렇죠. 그 밖으로 나가서 네. 자 대선은 민주당 지지자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통합당 지지자와 싸우는데 중도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저는 강력하게 그 주장합니다만 중도란 실체가 없다. 단 한 번도 중도를 확인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지지층들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미래를 보여준다면 그 지지층들이 중도를 잡아온다.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지금 이 이론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자,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은 얼마예요? 51.6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요? 41%였죠? 그 차이는 어디 갔어요? 그 차이요? 그 안철수 가져갔지. 네. 그러니까 시키면. 그러면 그건 뭐야? 안철수가 가져간 표의 저기요, 실체는 뭐야? 저기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은 둘이 붙은 거잖아요. 2012년 대선. 양대잖아요. 그런데 그 이번 대선에서는 3인 이상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쪼개지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쪼개지는데 그러면 이 안철수 표는 뭐냐고, 실체가. 진보야, 중도, 보수야. 극중주의. 그러면 그 안철수 표의 중도를 끌어와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시면? 그게 중도라고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캐스팅 보터들인 거잖아요. 스윙 보터들인 거잖아요.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저기도 찍는 거잖아. 예. 그 표는 어떻게 끌어올 거냐고. 스윙 보토를 갖다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강력하게 그 비전과 미션을 갖다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 세우고 그들의 요구들을 정책으로 구현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중도들을 설득해 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래, 거예요. 그걸 중도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윙 보토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끌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라고 비전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에 맞춰서 내가 내 거를 갖다가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나는 물이야. 나는 기름이야. 라고 하는 걸 정확히 보여주면서 자, 기름편에 붙어서 한번 이번에 투자를 해봐. 투자를 하려면 물보다는 기름이 낫다. 라고 설득을 하라는 거죠. 그게 선거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이벤트 공간이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뭘 선택할 것인가 강력하게 그 지금 민주당을 정말 세포처럼 그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와 또 바람을 정확하게 정책으로 구현시켜 줄 사람을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은 박주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제가 늘상 방송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이 반응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 개혁적인 거에 반응한다고 봐.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다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51%만 가져오면 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80석 만들어줬더니 법도 못 만들고 그냥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더라 하면 당연히 정권 뺏기는 거고. 당연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민주당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막 속전속결하고 있고 저쪽은 속수무책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은 이해찬 대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흐름이. 그러니까 뭐 협치의 머리에 약간 좀 뜸들이다 보면 그냥 시간 훅쩍 지나가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게 되죠. 180석 줬는데 뭐 하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조를 누가 이어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고 보는데 어쨌건 박주민 의원이 이 새롭게 이렇게 뛰어듦으로써 확실히 개혁 경쟁은 불이 붙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김부겸 자체의 사람들이 불만이었던 이유는 이 두 사람한테는 개혁적인 느낌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포스트 이해찬을 뽑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머지 두 사람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약하더라. 자, 그 대목에 나는 이제 지금 이야기한 거 다 공유했어요. 이해됐어요. 동의해, 여기에. 나도 크게 이제 뭐 흐름이나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 자, 그런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집단의 이야기로 보자고요. 저 이제 사회학도예요. 그럼 이거 집단으로 분포해서 최영일이 5천만 명 있는 게 아니잖아. 김성수가 5천만 명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와 전혀 생각이 다른 또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그럼 그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성수형이 대한민국의 중심 사고가 아니에요. 항상 저는 비주류죠. 여기 비주류고 아웃사이더야. 늘 그래. 그래서 안쓰럽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 그럼 나는 주류냐? 난 나도 주류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아웃사이더야. 주류가 아닌데 어떻게 하루에 방송을 14개씩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도 방송 출연 횟수 1위를 차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신과 나의 차이인데 내가 여기서 노하우를 알려줄게요. 노하우를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야. 주류가 아닌 아웃사이더가 하루에 방송 10개 이상 하고 살아남는 방법은 하루에 10개? 하루에 10개 이상. 야, 그 유명한 그 한 달에 1억 번다는 저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9개밖에 안 돼요. 한 달에 1억에 10분의 1쯤 벌어요. 왜냐하면 출연료가. 근데 이 싸니까 많이 써. 그것도 중요한, 가격도 중요한 변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색깔을 지우면 많이 불러. 성수형은 정말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 방송에서. 그럼 안 부르거든. 성수형이랑 나랑 생각의 차이가 없어. 근데 나는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지. 성수형은 자기 생각을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그게 차이야. 별거 없어. 당신도 나도 다 비주류라고, 이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고. 그렇긴 하지. 그럼 노하우를 내가 하나 얘기를 한 거고, 왜 저 방송 출연이 다른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내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맞아요. 자,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제일 넓어. 지금 통합당이 보수도 아니야, 내 생각에는.
정체성도 모호해. 극우죠. 기득권 정당이야. 극우에 가까워. 그럼 민주당 안에 보세요. 중도 보수부터 어찌 보면 진보까지가 쭉 펼쳐져 있지. 지금 박주민 후보가 진보야. 민주당의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진보라고.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이낙연 아저씨, 호남 신사구나. 어찌 보면 좀 이 중진의 호남 보수네. 중도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 그럼 김부겸 아저씨 얼마나 관록 있는 신사야. 이번에 영남의 신사네. 영남의 중도 보수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찌 보면 그 고착화된 이미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셋 중에 하나가 당권을 잡고, 그죠? 또 이 사람들이 섞이면서 내년에 서울시장 나갈 사람도 있겠지만 내후년에 대선 레이스에 경선 주자로 또 나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본선 주자를 선택할 거 아니야. 본선 주자는 민주당에서 결정되지만 이제 상품들이 대선판에 올라왔을 때 보수와 진보의 후보 중에서 국민들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의 범연을 벗어나서. 그때 지금 이제 성수형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가 작동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칼라에 맞는 개혁을 밀고 나갔더니 이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해 주더라. 과연 그럴까? 근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야. 그게 간단하지가 않고. 그게 대선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절반 이상은 성공을 해야 돼요. 그치? 지금 막 일사천리로 달리는 거 난 좋아. 일 잘한다고 봐. 민주당이. 주춤주춤하고 뭐 협치한다고 통합당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대도하는 이제 이렇게 이 소통의 장을 푸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지금 입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돼. 통합당은 그때는 다 덤탱이 씌울 거야. 그럼 적어도 내년 초에 경제 살아나는 지표가 나와야 되고요. 부동산 가격이 잡혀야 되고요. 그런 건 맞죠. 이런 책임이 그대로 남는다니까?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들은 도망가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이 정책을 밀었으니까. 근데 항상 저는요, 노무현 정부 후반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대통령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중도 하던 사람이 도망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하던 사람이 도망갔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 개혁을 외치지. 다 개혁을 외쳐요. 정동영 후보가 중도였다고 생각하세요? 당시 민주당에서? 2008년 대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도였나요? 정동영 당의장이? 그때 열린우리당이었는데 민주당도 아니고. 뭐 정동영 대표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도 기껏해야 중도 좌죠. 네. 그러니까 중좌, 중진보. 그러면 그때는 급진보 누구야? 진짜 진보라고 했던 사람들은 뭐 솔직히 뭐 다 희생당했죠. 희생당하고 안희정이 그때 패족 선언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노무현의 아이들이고 예. 망했다. 실패 선언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라지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문재인 정부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핵심이 문재인 정부의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라면 더더욱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실질적인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이런 노선이고 이렇게 개혁을 해서 그걸 통해서 성과를 이렇게 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분양가 상한제 아직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거 2014년에 박근혜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도입 안 해요? 기재부 그 공무원님들 집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그 재건축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쌩까면 되는 거죠. 최진행처럼. 누구야? 최재형. 최재형처럼. 41%밖에 안 되니까 지나갈 거니까 왜 그런데 공무원으로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하지. 저는 이렇게 때로는 몰아세울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완전히 바꿉니까? 바꾸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는 계속 부두교에 인형 찔르듯이 대통령 찌르고 있는 자식들이 2년만 버티자고 하는 곳에 넘겨주는 거죠. 언론은 더 설칠 거고. 그러면 실제로 개혁을 앞뒤에서 함께 쌍끌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미래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망했으면 장렬하게 희생당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안 해보고 이것 찾고 저것 찾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개도그룹도 다 놓치는 그런 일을 노무현 정권 때 봤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예. 뭐
사실은 흥행이 안 되는 거를 흥행이 되려고 우리가 토론하는 거야. 사실은 세 명 후보가 나와서 토론해야 되는 이야기야, 이게 지금.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성공을 했냐 안 했냐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결론적으로 성공했다 안 했다는 지지층이 결판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에 차진 않지만 성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히 실패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방송이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일정 보고요. 부분은 인정. 그게 절반의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 진실과는 다른 것들이야. 조국 장관이 아무리 깨끗해도 언론이 130만 개의 이 기사를 뿌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원리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에 속해 있는 기재부네 검찰이네 이걸 다 빼고 색깔을 완전히 빼고 선출직 정권으로서 보면 굉장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고 보는 거고 일단은 그 진정성이 정책의 경제라든지 부동산의 성공으로 나타나면 계속 집권하는 거야. 다만 아직까지 우리한테 행운은 저쪽 세력이 대한 세력이 되지 못하니까 그렇죠. 부동산 때문에 정권을 저쪽에 넘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측면이라고 일단 보고 어쨌건 제가 이번은 뭐 이런 토론을 한번 한 시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오늘 메인 주제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어쨌건 민주당 당권 경쟁이 이제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이슈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